네, 이번 시간에는 남성 생식기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생식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 텐데 조금 남사스럽더라도 그냥 참아 주십시오. 남성 생식기의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남성 생식기에 여러 가지 부속 기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정소가 있지요? 정소, 고환이라고 하는 정소가 여기쯤 있고, 이 정소는 바로 이렇게 정관이라는 걸 타고선 정자를 내보내게 되고, 이렇게 내보내진 것이 전립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고환, 정소라는 곳에서 출발한 정자와 그 분비물들이 정관을 타고 한 바퀴 뺑 돈 뒤에 전립선을 지나,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윤활작용을 하는 분비물을 분비하는 곳인데, 그것이 함께 합류하여 요도로 빠져나가게 되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형태를 지금은 옆에서 봤는데 한번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고환으로 되어 있는 요 고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정소가 이렇게 해서 쭉 정관을 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립선을 지나 그다음에 요도를 지나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요도는 소변도 같이 쓰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정자와 정액과 소변이 한 통로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주 하등동물이라고 그러는 말미잘에 한번 가볼까요? 말미잘의 경우에는 밥을 먹는 입과 그리고 그거를 내보내는 항문이 한 구멍입니다. 조금 지저분하죠? 먹는 곳으로 쓰고 있는 구멍을 항문으로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동물, 바로 말미잘이나 삼개 등등의 극피동물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한 단계 높여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새, 조류지요.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이들은 실제로 총배설강을 사용하고 있어요. 총배설강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는데 소변과 대변 그리고 생식기의 또다시 밖으로 나오는 탈출구, 다시 말하면 산란할 때나 사정할 때 쓰는 그 출구가 대변, 소변, 산란, 사정까지 다 합해서 모두 한 구멍입니다. 총배설강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가 날아가다가 툭 하고 그 똥 싸는 거 보면, 새의 똥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얀 형태의 무슨 물질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바로 그게 요산이라는 건데, 소변에 있는 요산과 대변이 한꺼번에, 그래서 그 모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파충류나 양서류, 조류는 대변, 소변, 그 다음에 생식기의 출구라고 할 수 있는 산란이나 사정할 때 그 구멍을, 그 세 개를,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한 구멍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총배설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을 보면 달걀 나누면 거기 막 똥 묻어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한 구멍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남성 생식기는, 포유류의 남성 생식기는 소변과
지금 정자가 나오는 정액이 나오는 출구가 같습니다. 물론 대변은 따로 있지요. 항문과 지금 말씀드린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구멍이 요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소변과 정액이 나오는 그 출구는 요도로 서로 요도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성 생식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성 생식기는 항문은 물론 따로 있고 요도가 따로 있지요. 그리고 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생식기와 비뇨기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미잘이 입과 항문을 같이 쓰고 있다가 조금 진행되어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조류에서 그런 모습을 띄었다가 조금 한 단계 높아진 포유류의 수컷, 사람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는 항문과 요도로 두 가지 구멍으로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세 가지 작업을 세 개의 구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진화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컷의 생식기로 수컷들은 열심히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짝짓기 할 때의 행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짓기 할 때 수컷의 행동입니다. 수컷은 뭐 암컷도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죽더라도 내 유전 정보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 그것이 짝짓기의 어찌 보면 종족 본능 아니면 생식을 하는 거의 본능적인 행동,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겠죠. 짝짓기 할 때 수컷의 행동은 끊임없이 내 유전 정보가 지구상에 남고 나는 죽더라도 남고 그 새끼가 잘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실잠자리가 하고 있는 짝짓기 할 때의, 물론 수컷 실잠자리입니다. 행동입니다. 수컷 생식기에 보면 주걱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생식기가 있고 주걱 모양의 기관이 있는데 암컷의 질을 먼저 짝짓기 하기 전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넣기 전에 다 긁어내요. 내가 지금 짝짓기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에 혹시 이 암컷이 다른 수컷의 유전 정보를 짝짓기를 통해 가지고 있지 않나를 검사하기 위해 있는 거를 다 걷어냅니다. 싹 걷어낸 뒤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게 되죠. 사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컷 실잠자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현명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 또 보실까요? 꼴뚜기입니다. 셋째 다리로, 꼴뚜기 여러 가지 다리 중에 셋째 다리로 정자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나보다 먼저 어떤 수컷이 정자의 덩어리를 넣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제거한 뒤에 내 유전 정보를 밀어넣겠다, 사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짝짓기 할 때 수컷의 행동은 한편으로 보면 처절합니다. 내 것을,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해 내 것을 지구상에 남기기 위한 작업인 셈이죠. 바위종달이라고 하는 새가 조류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새의 경우엔 암컷의 꽁지를 부리로 쪼옵니다. 타타타타 쪼고 나면 그 이전에 혹시 자기보다 먼저 수컷의 정액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쪼면 먼저 있었던 정액을 싹 분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넣고 싶어서 하는 행동엔 방법이 다양하지만 목적에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상어를 한번 볼까요? 상어는 또 비대처럼 물을 이용해서 암컷 질의 정자를 제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대처럼 물을 쭉 뿜어가지고 그 암컷 질에 있는 정자를 제거하고
자기의 유전 정보를 넣으려 하겠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모두 다 거의 목적은 같은데 방법만 조금씩 차이 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유류를 가볼까요? 포유류의 경우에는 모든 수컷의 생식기가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섯 모양을 이용해서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피스톤 운동을 합니다. 피스톤 운동을 해서 지금 그 버섯 모양의 생식기로 끊임없이 피스톤 운동을 한 뒤에 그 다음 자기의 유전 정보인 정자를 밀어넣게 되죠. 그렇게 사정하기 전에 끊없이 피스톤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지금 4마리의 동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수컷이 유전 정보를 이 암컷의 질에 넣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버섯같이 생긴 자기의 생식기로 끊임없이 피스톤 운동을 통해 끌어낸 뒤에 그렇게 됐다라고 추정될 때 이제 딱 자기의 정보를, 유전 정보를 사정을 통해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짝짓기 할 때 수컷 행동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다른 것 다 빼내고 내 유전 정보를 암컷에게 넣기 위한 작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선 유리 및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선 유리 호르몬 혹은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림으로 보시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뇌 속에 있는 어려운 구조물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익혀두시죠. 시상하부에서 유리 호르몬 혹은 동의어입니다. 방출 호르몬을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방출 호르몬이 나오는데, 방출 호르몬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라는 것을 여기쯤에서 분비하고, 또 하나는 황체 형성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라는 걸 여기서 분비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내려온 이 방출 호르몬의 정보가 바로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곳에서 분비되고 있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을 유리케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지금 말씀드렸던 걸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시상하부에서 나오고 있는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혹은 방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호르몬이 나와서 난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케 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시상하부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혹은 유리 호르몬이 나와서 여기서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케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나온 난포 자극 호르몬은 정수에 와서 작용을 하는데 정자 생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수컷에서는 바로 정자 생성에 기여하게 되죠. 다시 또 황체 형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여러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안드로겐이 합성되게끔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성선 유리 혹은 방출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과 함께 자극 호르몬의 형태로 나와 정수에서 정자 생성,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분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랬던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문서화해서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자 생성을 도와줍니다. 정자 생성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정수에서 정자 생성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인히빈이라고 그러는 또 특별한 호르몬도 분비케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좀 더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게 아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저 남성 호르몬을 생성케 하고, 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는 곳은 실제로 첫 번째 있는 간질세포 사이간자를 써서 이따 나오는 어떤 구조물 사이에 있는 세포이기에 저렇게 사이간자를 써서 간질세포, 저거를 맨 처음 발견한 분이 레이디 히라는 분인데 저분의 성함을 따서 레이디 세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간질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을 분비케 하죠. 바로 황체 형성 호르몬의 기능이었습니다. 유리 호르몬이라는 것과 지금 말씀드렸던 자극 호르몬 두 가지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좀 많아지면 줄이고 또 너무 적어지면 많게 하는 음성 되먹임 작용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수술을 잠깐 볼까요? 보통 우리가 정관수술 얘기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정소에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해서 정자가 이 관을 통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정관을 만나셨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관의 중간 여기쯤을 바로 딱 묶어버리는 게 바로 정관수술이라는 게, 정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관을 묶어버리면 실제로 이제 피임의 방법으로 피임의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저 부위를 묶는 것을 보통 정관수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어떤 의과대학에서 나왔던 이 내용만 있는 건 아닌데 문제의 일부를 떠온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다음 중 유전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 쌍둥이 유전되나요? 쌍둥이가 많은 집안이 있던데 라고 기억을 더듬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쌍둥이는 유전된다고 생각하시죠. 혈액형은 또 어떤가요? 세 번째 볼까요? 불임은 또 어떤가요? 불임 유전되나요? 네 번째 보시죠. 고혈압 유전되나요? 다섯 번째, 답이 없대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문제는 다음 중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 아프죠? 쌍둥이, 혈액형, 불임, 고혈압, 답 없음.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답을 알려드리면 조금 허무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는 남성 생식을 강의하고 있고 이번 주차의 내용이 남성 생식이죠. 그러면 하여튼 조금 두세 개로 좁혀질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제가 답을 키겠습니다. 한번 정답이었는지를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불임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무슨 유전이고 자시고 되겠죠. 실제로는 불임이라는 건 유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깝죠?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틀렸더라도 잘못 맞히셨더라도 복수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다시 또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곱슬머리 유전되나요? 두 번째, 정신분열증 유전되나요? 세 번째, 비만 유전되나요? 네 번째, 동성애. 다섯 번째, 답 없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하셨습니까? 또다시 또 조금 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어차피 지금 저는 남성 생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잡으셨나요? 네, 답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동성애였습니다. 뭘 아기를 낳아야 유전이 되겠죠? 그렇게 아기를 낳지 않는 이 동성애가 아주 옛날서부터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다고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실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아기를 낳지 않는데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계속 남겨져 있나. 보통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의 일부분은 양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 충분히 소멸되지 않고 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